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하면서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제 화면에 주기율표가 또 나왔어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주기율표에 우리 가로줄 두 글자 주기라고 했었죠. 가로줄이 주기예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고 주기가 의미하는 거는 전자가 채워진 껍질의 수였습니다.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한 글자 족이라고 합니다. 1쪽부터 18쪽이 있고 같은 쪽이라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원자과 전자를 한번 써볼게요. 일반적으로 원자과 전자는 족의 1의 자리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족은 1, 2족은 2, 13족은 3, 4, 5, 6, 7 주의해야 될 게 바로 18족은 원자과 전자가 0이더라. 왜냐? 18쪽이란 애들은 마지막 전자 껍질이 꽉 차 있는 애들이라서 불엄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 전자들이 어떤 뭐 화학 반응이나 결합에 참여하지 않더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0이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는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의 순서를 외워야 되고요.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외웠죠. 여러분, 인기 많은 소녀 두해. 좋아하던 친구가 누굽니까? 그쵸? 리, 배, 비, 씨. 그런데 no, 불내, NO 불내. 나만 알고 있을게.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요 사실 리베비 씨의 본명이었죠. 인항염화, 그 다음에 칼카. 요렇게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랑 이제 친해진다면 나중에는 원자 번호 뭐 몇 번 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뭔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게 어렵다면 18쪽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헬륨은 지금 2번이죠. 8씩 더해서 네온이 10번, 아르곤이 18번. 그러니까 네온이랑 아르곤 뭐 이렇게 18쪽을 기준으로 앞으로 혹은 뒤로 몇 번째에 있는 원소냐 이렇게 따져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기율표의 기본 틀이었고 우린 주기율표에서 분규를 찾아가지고 그 왼쪽이 금속이었죠. 그래서 금속은 이렇게 테트리스 조각처럼 생겼습니다. 요렇게가 뭐라고요? 네, 이렇게가 금속이라고요. 금속.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다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속은 대체로 왼쪽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의 수가 적어가지고 이 애매하게 한 개, 두 개 있는 거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들의 원자과 전자가 꽤나 많으니까 어디서 전자 하나, 두 개, 세 개 얻어와가지고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금속의 대표 주자. 바로 1쪽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쪽에 있는 친구들. 근데 사실 1쪽에 있는 수소는 금속은 아니니까 얘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리튬, 나트륨, 칼륨, 리나카 요 친구들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죠. 그리고 색깔 바꿔보자. 색깔 보라색으로 해봅시다. 자, 우리 17쪽을 보면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추가해서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요렇게 네 친구 얘네들을 우리가 비금속의 대표 주자 할로젠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18쪽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헤넬꾸알 요렇게 우리 외울 건데 미리 말할까? 18쪽은 불엄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다른 원자들이 다 18쪽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나 18쪽처럼 해낼 꼬알. 그래서 해낼 꼬알. 해낼 꼬알. 얘네가 이제 18쪽 비활성 기체다. 라고 이렇게 주기율표의 틀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알칼리 금속 어떤 특징이 있니? 할로젠 어떤 특징이 있니? 요 내용이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짧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부터. 자, 알칼리 금속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리나카가 있었고요.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었고요. 나트륨은 8 더해가지고 11번, 칼륨은 8 더해가지고 1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원자를 제가 그려본다면 리튬은 가운데 3 플러스 쓰고 전자 3개겠죠. 3개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는 거야. 좀 밝은 색으로 할까 그랬나? 이왕 했으니까 그냥 계속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나트륨은 여기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원자에게 11 플러스 쓰고 전자를 11개 색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까지 채우면 이제 10개 되겠죠. 이렇게 8개 채우면 10개 되고 남은 하나,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하나. 자, 마지막 칼륨. 얘는 원자 번호 19번. 원자에게 19 플러스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자체 빨리 감기,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18개 채우고 여기 네 번째 껍질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칼륨이죠. 그럼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애매해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즉 원자과 전자가 한 개라는 거죠. 근데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 어딘가에 전자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냥 줘버리고 버려버리고 나는 전자 하나 잃어 무슨 이온?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첫 번째 특징은 전자를 한 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양이온이냐? 전자를 한 개 잃으니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딱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광택이 있습니다. 은백색의 광택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뭐 네이버 같은 데 알칼리 금속 검색을 하거나 교과서에만 봐도 이 은백색 광택을 띤 알칼리 금속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무릅니다. 무르다는 게 뭐죠? 칼로 자르면 숭덩하고 잘 잘린다라는 거예요. 무르다. 네 번째는 얘는 공기 중에는 산소랑 굉장히 잘 반응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뭐 알칼리 금속, 리튬이든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그냥 일반적으로 금속이니까 메탈, M이라고 한번 그냥 기호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알칼리 금속이 있어요. 이거 공기 중에 산소랑 잘 반응을 한다고요. 산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는 우리 마이너스 2가거든요. 얘는 플러스 1가니까 만날 때 얘네가 2대1로 만나야 돼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우리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M2O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반응 전과 후에 개수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M이 2개니까 여기다 2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를 써버렸더니 산소도 여기 2개라서 오른쪽에 우리 2를 써봅시다. 그럼 산소 2개는 맞는데 M이 4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요거 지우고 여기를 4라고 쓰면 개수를 다 맞춘 거야. 지금 제가 4번에 쓴 게 뭐냐?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합니다. 반응하면요. 반응의 결과 얘 광택을 잃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산소뿐만 아니라 물이랑도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M이요. 물 H2O랑 반응을 합니다. 그 결과 MOH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 또 개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MOH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H2, 수소 기체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수소 여기 2개 있죠? 여기 수소 1개 있는데 앞에다 2 써가지고 수소 총 4개 만들어버리면 여기 H2 앞에다가 2를 썼을 때 수소 4개 되죠. 됐을까요? 좀 빨라요? 자, 이렇게 수소 4개, 4개 맞춰줬고 산소는 여기 2개고 여기도 2개니까 됐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2, 여기도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 MOH. 이 MOH는 얘는 여기다 쓸게요.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이 염기성인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똑똑 떨어뜨려가지고 이 pp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의미합니다. 얘가 염기성이면 붉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걸 통해 이 염기성인 MOH 발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는 우리 수소기체는 가연성 기체죠. 그래서 수소기체의 발생을 확인하는 게 또 불꽃을 갖다 댔을 때 퍽 하고 소리가 나는 거. 그걸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4번, 5번 중요합니다.
이처럼 알칼리 금속은 산소 또는 물과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산소, 물과 접촉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와 그리고 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뭐 석유 혹은 액체 파라핀 같은 뭐에 기름에 평상시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리고 있네. 보관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다 반응성이 큰 거는 맞으나 우리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반응성이 커요.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금속의 대표 주자 1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1쪽이어서 원자가 전자가 한 개였죠. 그런데 할로젠은요? 얘는 17쪽이어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원자가 전자가 7개죠. 그래서 할로젠에 해당하는 거 우리 뭐가 있냐면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 17쪽에 해당하는 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네는요. 반응성이요. 아까 알칼리 금속과 다르게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즉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큰 거죠. 그러면 5번부터 채울게요. 원자 번호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럼 여기서 제가 플로린이랑 염소 한번 그려볼게요. 플로린의 원자 번호 9번이었고요. 염소는 원자 번호 여기다 우리 8 더하니까 그렇죠. 8 더하면 17번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 플로린 그려볼게요. 전자가 9개니까 제가 X 이렇게 표시할게요. 2,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됐죠? 그 다음에 17번 염소도 그려볼게요. 전자 17개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 이렇게 표시했죠. 그러면 얘네도 참 뭐 알칼리 금속도 마치 혹처럼 전자 하나 있는 거 그거 참 아쉬웠지만 얘네도 정말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 여기 요 구멍만 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어디서 하나 얻어와가지고 이 한 칸만 채우면 마치 그 비활성 기체처럼 이제 꽉 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얘는 이번에 잃겠어요, 얻겠어요? 얻는 거죠. 전자 한 개를 얻어 마이너스 1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그러니까 두 개씩 얘네가 결합되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고유한 색을 나타냅니다. 그거를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했어요. 자, 플로린 우리 F2로 존재하고요. 염소 Cl2, 브로민 Br2, 아이오딘 I2로 평소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색도 굉장히 특이한 어떤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죠.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태까지 우리는 같이 볼게요. 상태는 기기액고예요. 기기액고. 플로린 기체, 염소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 고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금속과 비금속 표 비교하는 거 하면서 제가 이제 비금속은 대부분 기체나 고체 상태인데 예외적으로 브로민은 액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얘네 다 비금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것과 고유한 어떤 색을 갖는다라는 거 이 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얘네가 또 중요해서 제가 빈칸을 뚫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할로젠들이 얘네들이 수소랑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할로젠은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X라고 써볼게요. 그럼 할로젠 우리 X2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니까 얘가 H2 수소랑 반응을 해가지고요. HX 이게 이제 할로젠화 수소라는 거예요. 할로젠화 수소 HX를 만듭니다. 이거 앞에다가 2를 써줘야지 개수가 맞겠죠. 근데 이 할로젠화 수소는 얘가 물에 녹잖아요. 그러면 H+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성입니다. 요거 특징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할로젠들은 또 뭐랑 잘 반응을 하냐면 아까 방금 배웠던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을 잘 합니다. 알칼리 금속 제가 일반화시켜서 M이라고 써볼게요. 요거 두 개가 반응을 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MX가 되는 거죠. 개수 맞추기 위해 2를 쓰고 2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로젠과 알칼리 금속도 잘 반응을 합니다. 요거 3번, 4번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주기율표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끝낼게요. 지금 잠깐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그럼 같이 한번 풉시다. 일단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거기 빈칸에 A, B, C, D, E는 이거 원소 기호가 아니고 그냥 미지의 어떤 원소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기호. A라는 원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아요. 뭐 A는 수소죠. 수해니까 리베 B, C니까 B는 탄소죠. NO 불 내니까 C는 플로린이고 남아 알규니까 D는 나트륨 인황염 아니까 E는 염소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더라도 주기율표의 의미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보기들이 꽤나 많거든요.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억. 원자 번호는 B가 D보다 크냐? 원자 번호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 원소들을 쓴 순서가 원자 번호 순서니까 나중에 있을수록 원자 번호가 큰 거죠. 지금 B보다 D가 나중이니까 D가 더 큰 거죠. B가 D보다 크다 아닙니다. 자, 니은 B의 원자과 전자가 4냐? 원자과 전자 알고 싶으면 족의 1의 자릿수를 보면 되는 거죠. B는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4입니다. 맞아요. 원자과 전자 위에 써보면 1, 2, 3, 4, 5, 6, 7, 18쪽만 0 이렇게 됐었죠. 자, 디귿. C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 같은 가족이라고 했었죠. 우리 C와 E는 같은 17쪽에 있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릴.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냐? 여러분,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요거 두 글자로 뭐예요?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 이게 바로 죽이죠. 즉, B랑 C는 같은 죽이냐 물어본 거고 B랑 C는 모두 다 2죽이니까 역시 맞는 거죠. 이해되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 C와 E는 할로젠이냐? 17쪽은 할로젠, 띠빅 맞습니다. 자, 비읍 A와 D는 알칼리 금속이다. 아마 여기서 맞아. 1쪽은 알칼리 금속 아니죠. 여러분, 1쪽은 알칼리 금속이 맞으나 누구 제외? 수소 제외.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A는 알칼리 금속이 아닌 거예요. 틀렸습니다. 마지막 숏. C-와 D 플러스의 전자수가 같냐라고 했는데 잘 들으세요. C-라는 건 C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어디서 전자 하나 얻어오면 비활성 기체처럼 완벽해지죠. 비활성 기체 중에 누구처럼요? 여기 해, 넬, 꾸, 알, 헬륨, 네온, 아르곤 있을 때 이 C가 뭐 사실 플로린이지만 이 C가 전자 하나 얻으면 네온과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 말은 전자가 10개라는 거예요. 원래 9개에서 1개를 더 얻은 거니까. 반면에 D 플러스는 뭐예요? 이 D는 이게 너무 애매해. 애매하게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가 남아 돌았죠. 왜냐면 얘 11개의 전자 있는데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1개, 요거 하나 그냥 버려 한 게 D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네온과 전자 배치가 똑같은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와 D 플러스의 전자수는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플로린, 음이온 F-와 플로린화 이온과 그 다음에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 얘네들 모두 전자가 10개, 10개로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습니다라는 거고 요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쇼 보기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복습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율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화학 결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옷을 입고 올게요. 안녕.